자, 이번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건데요. 요 그림이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항분포에서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 x를 뭘로 잡았냐면 그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은 걔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시행횟수 n번,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n 값을 조정해 가면서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를 조정해 가면서 그 확률 값을 이제 다 계산을 한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번 던졌다 그래봐. 10번 던졌을 때 그 x가 0일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0이려면 말이죠. 한 번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5의 확률만 10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5의 10승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0번 다, 1의 눈이 나온다. 즉, x가 10이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6분의 1의 10승이죠. 그러니까 6분의 5의 10승보다 6분의 1의 10승이 훨씬 더 작습니다.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 분포를 뭐 0부터 10까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해가지고 쭉 계산을 했더니 이런 분포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시행횟수를 30번을 했더니 그게 요런 모양이 됐죠. 어차피 10번 뭐 30번 다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요. 거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30번 던졌는데 다 1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로또 맞을 확률이 거의. 자, 50번 던져서 다 1만 나온다. 뭐 그것도 역시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점점 보세요. 이 0이 된다는 것은 50번 던졌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6분의 5의 확률이 50번 맞는 거죠. 6분의 5의 50승입니다. 이건 사실 6분의 5의 50승. 요거는 얼마입니까? 이게 만약에 뭐 n이 x가 50이 되는 거는 이거는 6분의 1의 50승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커요. 그 위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처럼. 하지만 이게 한 50승까지 가면요, 6분의 5의 50승이나 6분의 1의 50승이나 거의 다 0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확률 값이 뭐가 됐든 간에 시행 횟수가 커지면은 이게 좌우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요. 시행 횟수가 적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죠. 이 확률에 따라서. 사실 그때도 이 확률의 2분의 1에 가까우면 이게 이제 좌우 대칭 분포가 되는데 2분의 1이 아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확률의 경우에는 시행 횟수가 적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행 횟수가 커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가운데 쪽으로 이게 자리를 잡아서 좌우 대칭 분포가 되면서 그 모양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종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다. 근사라는 건 뭐냐면 되게 너 근사하다 이게 아니고 근사값 할 때 그 근사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자, 정리해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얘는 뭡니까? 우리가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expectation of x가 np였고,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이 npq였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이 평균이 얘고 분산이라는 건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게 n이 충분히 크면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고 이거는 뭐 n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건데 충분히 크면 이러면서 이 평균과 이 분산을 가지고 정규분포에 비슷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응? 이 평균과 이 분산을 가지고 정규분포에 비슷해진다. n이 작으면 정규분포에 근사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평균이 이거 분산이 이거다 라고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보통 이제 n하고 p하고 곱해서 5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통 n이 30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문제에서는 그게 이제 애매한 상황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한 뭐 n이 50 이상, 뭐 100 이상 이런 게 이제 근사시키는 걸로 나오고 안 되는 건 뭐 한 4번, 5번 n이 그렇게 작은 걸로 나오니까 애매해서 이거 근사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 내용을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라플라스의 정리. 당연히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이제 정리한 거죠. 물론 이제 얘 혼자 한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유명한 가우스라든지 드무아브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자면 공헌을 했어요. 이 정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유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려면 아주 골 때리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행횟수가 클수록. 하지만 이걸 정규분포에 근사시켜서 계산하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를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걸 정규분포에 근사시키고 정규분포를 갖다가 표준화를 통해서 다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면 표를 찾아서 우리가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되십니까? 자, 개념 확인 코너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필수 예제를 풀어볼 텐데 필수 예제가 여기 꽤 많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다음 강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제 11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x가 24 이하일 확률이 0.5.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x가 10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딱 봐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x가 b. 자, 시행횟수 72. 한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a분의 1.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얘는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입니까? np 해가지고 a분의 72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npq의 루트인데 여기 분산을 적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런 거죠. 7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이제 여기 분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런데 x가 24 이하일 확률이 0.5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시켰을 때 0.5라는 건 딱 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균이 24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가 24라는 얘기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얘가 24다. 그죠? 그럼 a는 3이네요. a는 3.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분산이 얼마다? 7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그죠? 그러면 9, 8에 70이니까 이거 16. 그래서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가 4다.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분 잘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로 근사시켰을 때 얘는 평균이 지금 24고 표준 편차가 4인 그런 정규분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0a, a가 아까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가 3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x가 30 이하일 확률. 그럼 이거는 뭐 표준화 시켜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24하고 32라는 건 요쯤 있겠죠. 30 이하라는 건 이 확률이에요. 이 확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죠. 6. 6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에 해당하잖아요. 그지? 2분의 3.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0.5일 테고 이 절반은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여기서 살펴보면 0.4332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니까 0.9332. 이것이 요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면서 얘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갖다 말이죠. 표준화 시켜도 됩니다. 그죠? 어떻게 표준화 시킵니까? x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양변은 똑같이 30을 평균이 30이 아니라 쏘리 평균이 24네. 24를 빼는 거죠. 24. 30이 아니고 24를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24를 빼 가지고 표준 편차인 얼마입니까? 4로 나눈다. 그러면 얘가 이건 뭐냐? 얘가 z로 변하거든. 그리고 얘는 2분의 3. 그죠?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즉 1.5.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에다가 0.5를 더하는 거 get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차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 표준화 시켜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라는 거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2번.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 이항 정리가 딱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뭐야,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러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K가 9부터 15까지입니다. 그죠? K가 9부터 15까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시행을 해서 그 시행을 우리가 48회 하는 거죠. 48회에 시행을 한다. 독립 시행을. 근데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4분의 1인 어떤 그 독립 시행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나는 게 4분인데 48회 시행 중 몇 회 일어나는가? 그 일어난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걔는 뭐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48회.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 4분의 1인.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K가 0에서부터 48까지 이거를 다 그 확률을 더하면 그게 이제 1이 될 텐데 얘는 9에서부터 15까지예요. 그지? 그럼 일단 얘가 시행수가 충분히 크니까 그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 보면은 NP 해서 요건 12, 그 다음에 NPQ 즉 12 곱하기 4분의 3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9네. 3의 제곱. 그래서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이 x가 지금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9에서 15까지. 그죠? 요게 이제 px란 말이에요. p. 9에서 15까지 이게 될 확률을 다 더한 거. 그게 바로 이제 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구할 수 없으니까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 걸로 구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자, 뭐 표준화를 시켜도 되고요. 그죠? 표준화를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해도 되긴 하겠다. 그죠? 자, 보세요. x가 있고 요게 지금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돼 있는 건데 9에서 15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9에서 15. 9에서 15면 어떻게 돼요? 딱 3씩이네요. 그죠? 여기서 3 하면은 요 9고, 이거 15.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다시 말해서 얘를 표준화를 어차피 시켜봐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의심나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서 12 빼고 12 빼고 12 빼고 다 12를 똑같이 빼주고 평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눠줘요? 그거를 3으로 나눠준다 이거지. 그럼 얘는 Z로 변하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된다.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해봐도 그림에서 바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 그죠? 한쪽 0에서 Z까지니까 0에서 1까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0.3413의 2배 해서 0.6826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요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이렇게 구했다. 요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밑에 유제 가지고 꼭 연습해 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은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전 한 개를 100회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베르누이 시행이니까 시행 횟수 100번, 한 번 시행해서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말이죠. 평균 분산을 구해라. x가 이항 분포니까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 아닙니까? 이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야? npq죠. 그래서 50 곱하기 다시 2분의 1 해주니까 25. 뭐 아주 뭐 10초 만에 바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표준정규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라. x가 6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표준을 한번 시켜볼까요? 빼기 50, x의 평균 50을 빼고 나누기 25를 25가 아니라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25의 그 근사 그 제곱근 5를 나누겠죠. 5.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p x-50 나누기 5. 이게 이제 z란 말이죠. z. 표준화된 확률 변수. 정규 확률 변수. 이거 60에서 50 빼면 12이고 10 나누기 5. 결국 z가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60이 50에 비해서 2칸 가는 거라는 얘기지. 2칸.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정규분포에 근사시킨 거라는 거죠. 50, 그 다음에 5의 제곱. 요 정규분포로 얘를 근사시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평균이 50인데 60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얼마야? 이게 지금 2칸이라는 얘기지.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게 2칸 이상일 확률. 2칸보다 클 확률이니까 2칸에 해당되는 확률 얘가 0.477이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고 요게 답이거든. 요거는 0.5에서 0.477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0.0228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이항분포의 정규분수. 앞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번 이항분포의 정규분사 문제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6개 중에서 1개꼴로 불량품으로 판정된다. 불량률이 6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이 제품 중에서 18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A 이하일 확률이 0.16이었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법을 이용해서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180개를 조사해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x가 A 이하일 확률, 이게 지금 0.16이라고 하는 건데 그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말이죠,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횟수 180에 한 번 시행해서 불량이라고 판정날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게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np 해서 30, npq, 자 30 곱하기 6분의 5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5, 5의 제곱입니다. 5의 제곱.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정규분포 그래프를 뭐 그려봤을 때 뭐 표준화 시키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이게 이제 30이고 한 칸이 5 아닙니까? 근데 확률이 0.16, A라는 값보다 작은 확률이 0.1. 만약에 A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거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 다 포함되면 0.5가 넘겠죠. 근데 0.16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A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그거보다 작을 확률, 왼쪽에 있을 확률이 이게 빗금친 게 0.16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건 얼마겠습니까? 요거 부분. 요거 0.34라는 거죠. 그러면 0.34에 해당되는 한 칸이거든요. 그죠? 이쪽에서 한 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35에 해당되는, 이쪽으로는 뭐야? 30에서 5 빼니까 A가 25에 해당이 돼야 요게 한 칸 0.4, 34가 되고 0.5에서 그 나머지 제외한 부분이 그 부분이 나머지가 이제 0.16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A가 25다 하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표준화를 시켜볼 수 있어요. 표준화를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요게 아니라 이제 위에 거죠.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x-30, 그죠? a-30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5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z거든. z가 이거 이하일 확률이 0.16이 되게 해라. 그럼 그게 얼마가 되느냐? 30에서 왼쪽으로 말하자면 얼마를 가야 되냐면 한 칸 가야 되니까 이게 24가 되는. 응? 요것이 몇 칸이 되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 Z의 분포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여기가 0.16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 계산 어떻게 돼? A-3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30 빼기 5니까 25다.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 시켜서 구하셔도 되고, 사실은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좀 전에 이제 몇 칸 해서 빠르게 금방 구했지만 사실 요식을 여러분이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도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